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무이치로가 탄지로의 적이 된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답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와 기우와의 싸움에서 무사히 도망치고 무이치로가 미치로의 싸움에서 이긴 뒤 자신의 기억을 되찾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실험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귀살대의 지령을 받고 무한열차에 타게 된 조조로 이 열차에서 승객들이 사라지고 그것을 조사로 간 검사들도 사라졌다는 건가? 라며 흥미롭게 둘러봤죠. 그러다가 큐로는 역시 적과 싸우기 전에는 든든하게 배를 채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오니로부터 구해준 도시락 가게 아이에게 받은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한열차에 지원을 오게 된 제인치와 이노스케는 쿄요로가 먹방을 하고 있는 시끄러운 소리에 깜짝 놀랐고 쿄요로는 그 귀할대원들을 보고선 격하게 반겨주게 되었죠. 그러다 그들은 검표를 받게 되었고 엠무의 수면 혈기술에 걸려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엠무는 이번에도 귀살대 검사 녀석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최근에 하이놀 루이가 퇴치당해 부장님의 심기가 아주 불편하신데 나라도 활약해서 상인의 자리까지 올라가야겠다며 지고 섰죠. 그렇게 잠들어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쿄요로의 본능적인 위기감지 능력이 그를 깨우게 되었고 이노스케와 제이치 역시 수면을 뿌리쳐내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쿄요로는 엠무와 맞닥뜨려 싸우게 되었는데 엠무는 교묘한 수로 지금껏 강해져온 온이었기에 쿄요로 같은 실력자와 전면전으로 맞붙는 것은 아주 어려웠죠. 엠무는 어떻게든 수면 혈기술로 쿄요로를 재우려고 했지만 쿄요로는 그대로 하야메업으로 엠무의 팔목을 베어버린 뒤 목을 쳤고 엠무의 목은 철로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엠무는 이미 열차와 융합을 해놓은 상태, 내가 왜 하얀 일의 온이인지 그 힘을 보여주겠다며 열차 내부에 촉수들을 자라나게 해 수많은 승객들을 위협했죠. 제이치와 이노스케, 쿄요로는 승객들을 죽게 하지 않기 위해 그 촉수들을 베어내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모든 승객들을 지키기에는 수적으로 열세인 상태, 쿄요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우리의 체력이 떨어져 승객들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쿄요로는 강력한 화염의 공격으로 열차를 멈춘 뒤 승객들을 최대한 대피시키고 싸워야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대로 열차의 엔진 쪽을 박살내버리며 열차를 멈추게 했죠. 그리고 제이치와 이노스케에게 최대한 승객들을 밖으로 꺼내라고 명령을 했고 엠무의 급소를 찾아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노스케와 제이치가 모든 승객들을 다 밖으로 빼냈다고 소리치자 쿄요로는 그렇다면 굳이 급소를 넣을 필요가 없이 모든 열차를 다 베어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하며 화염의 호흡을 지어냈고 열차의 모든 부분을 다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엠무는 이 무슨 무식한 녀석을 다 봤느냐며 두려움을 떨기 시작했고 모든 몸이 베이고 베인 끝에 결국 목이 있는 부분까지 베어버리며 엠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쿄요로는 엠무를 상대하면서 꽤나 곤욕을 치르게 되었고 많은 체력 소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죽은 승객들은 없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아주 불길한 기회를 느끼고 어떤 곳을 바라봤고 그곳에는 눈에 상인사의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저벅저벅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쿄요로는 하필이면 큰 전투가 벌어진 다음번에 이런 강한 오니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에 당황스러웠는데 자신이 오니와 싸우다가 죽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제 막 한참 자라나는 이노스케와 제니치까지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아카자는 우선 싸움을 방해될 것 같은 약한 녀석들부터 처리해 놓을까? 라고 하며 빠르게 뛰어가 제니치를 공격했는데 쿄요로는 화염의 역으로 맞서 제이치를 구해냈고 이노스케와 제이치에게 이곳은 내가 맡을 테니 너네는 어서 이곳을 피해 달아나라고 했습니다. 이노스케는 어떻게 당신만 놔두고 도망을 갈 수 있겠냐며 우리도 싸우겠다고 했지만 쿄요로는 너네들은 지금 상태로는 오히려 방해만 될 뿐 너네는 잠재성이 있는 검사들이니까 좀 더 강해져서 꼭 많은 사람들을 구해라고 했죠. 아카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내게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하며 이노스케와 제니치를 향해 파괴사 공격을 날렸고 쿄요로는 그쪽으로 뛰어가 파괴사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니치와 이노스케는 자신들이 계속 이곳에 있으면 쿄조로의 발목만 잡게 되어 오히려 승률을 떨어뜨릴 거라는 걸 알았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강한 귀할대 검사들을 데리고 오겠다며 뛰어갔죠. 아카자는 보통 인간이라면 어떻게든 같이 싸우려고 했을 텐데 좋은 판단을 했구나. 네 녀석의 검술을 보니 넌 염주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쿄조로는 내 이름을 내고 쿄조로 화염의 호흡으로 귀할대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라고 했죠. 아카야는 내 이름은 아카자, 네 녀석 실력이 꽤나 쓸만해 보이는데 혹시 오니가 될 생각은 없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쿄조로는 귀할대 검사로서 오니가 될 생각은 전혀 없다. 그것은 다른 귀할대 검사들도 마찬가지 라고 한 뒤 화염의 호흡을 시연해 아카자에게 덤벼들었고 아카자는 파괴사를 시연해 그런 쿄조로와 공방전을 치르게 되었죠. 아카야는 자신의 파괴사를 이렇게까지 받아치는 검사가 있다는 것에 더욱 신이 났고 점점 속도를 올리게 되었는데 쿄조로는 그 속도를 따라가긴 했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체력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카야는 그의 네 녀석 체력이 완벽한 상태 아닌 게 아쉽구나. 하지만 그것도 네 녀석의 운명이겠지 라고 하며 각식으로 쿄조로의 칼을 쳐냈고 쿄조로의 칼은 멀리 날아가 땅에 박히고 말았죠. 아카야는 이제 끝이다 쿄조로. 지금이라도 오니가 되겠다고 한다면 살려주겠다 라고 했고 쿄조로는 인간으로 죽을지언정 오니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카야는 그럼 인간으로 처참히 죽어라 라고 하며 뛰어들었고 쿄조로는 덤덤히 그 공격을 받아들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참격이 날아와 아카자의 팔을 날려버렸고 쿄조로와 아카자 사이에 탄지로가 난입한 뒤 아카자를 향해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아카야는 황급히 뒤로 빠지며 다시 팔을 재생시켰고 이 녀석은 뭐지? 오니 녀석이 왜 나를 공격하는 거냐? 라고 했죠. 쿄조로는 탄지로가 입고 있는 귀할대 옷을 보고선 지원으로 온 귀할대 원인가 싶었지만 탄지로의 모습은 오니였기에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다. 그러다 쿄조로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황급히 바닥에 꽂힌 자신의 칼을 다시 빼냈고 탄지로에게 넌 누구지? 라고 했죠. 탄지로는 저는 원치 않게 오니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12개월간 무장을 처치하고 인간으로 되돌아가려는 목적을 가졌다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함께 저 오니를 상대하는 게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쿄조로는 확실히 자신에게 적이 없어 보이는 탄지로였고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위험한 오니인 아카자를 놓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기에 흔쾌히 탄지로의 제안을 수락했죠. 그렇게 시작된 아카자와의 싸움 2차전 탄지로는 히노카미카오를 시연해 아카자를 공격했는데 아카자의 파괴살 나침에 간파당하며 데미지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아카자의 공격은 사정없이 탄지로를 공격했고 탄지로는 아카자의 공격에 자신의 기술이 아직 정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전 쿄조로가 계속해서 막아줬기에 탄지로는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었고 회복을 하게 된 탄지로는 빠르게 성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카자는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고 쿄조로는 몸 곳곳에 상처가 누적되었으며 탄지로 역시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었죠. 쿄조로는 아카자가 워낙 뛰어난 재생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한 번에 큰 데미지를 입혀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탄지로에게 최대한 아카자에게서 시선을 끌어주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에 알겠다며 아카자에게 뛰어들었고 아카야는 탄지로와의 1대1 싸움은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찍어 누르기 시작했죠. 그의 탄지로는 도저히 이 아카자를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압도적인 힘은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의 집 근처까지 오게 된 거대한 시인곰을 만났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때의 아빠인 탄지로가 와서 그 곰의 목을 도끼로 베어버렸고 탄지로는 어떻게 그 커다랗고 힘도 강한 곰을 이길 수 있는 거냐고 물었을 때 탄지로는 탄지로에게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과 한 몸이 되면 된다는 것을 알려줬던 게 기억이 났죠. 그의 탄지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마치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아카자의 주먹이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지게 되었고 그것이 어디로 날아올지 본능적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아카자의 수많은 공격들을 회피했고 아카야는 이 녀석 뭐지? 갑자기 내 공격을 피하기 시작했다? 이 기묘한 느낌은 마치 예전 포쿠시바와 싸웠을 때 그 느낌이라며 당황했죠. 그런데 그 순간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투기가 느껴졌고 그쪽을 보니 쿄조로가 화염의 오이 연옥을 시연해 아카자를 향해 순식간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아카야는 이 공격은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며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가 공격해 시선을 분산시켰죠. 그때 엄청난 공격력의 연옥이 아카자의 몸통을 크게 베어냈고
탄지로 역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히노카미 카오라로 아카자를 크게 베어버렸습니다. 아카자는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고 뒤로 크게 빠졌는데 그 순간 두 명의 뜨거운 호흡을 가진 검사의 칼이 날아와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탄지로는 아카자의 몸이 소멸하기 시작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카자의 피를 유리병에 담았는데 그러다가 순간 쿄요를 의식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쿄요는 걱정 마라. 비록 온이긴 하지만 너는 나와 함께 싸운 전우이나 다름없으니 지금 이 상황에서 너를 공격하는 건 검사로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에 감사하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상해의 온이는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쿄요는 탄지로에게 그런데 너의 그 검술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예전 아빠가 알려준 검술이라고 했죠. 쿄요는 아무래도 너의 검술은 예전 고서에 적혀져 있던 해협인 것 같다며 그것은 부잔을 죽일 뻔했던 시초해협의 검사가 썼던 검술이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런 검술을 어째서 평범한 숫쟁이인 자신의 아빠가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죠. 한편 무이치로는 코쿠시부가 알려준 대로 어떤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하연유, 하연사, 하연삼, 하연이의 오니가 있었습니다. 코쿠시부는 무잔이 루이와 엠무가 죽은 이후 하연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렸다는 것을 알고 하연들을 처분하기 전에 내가 사용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하연들을 무이치로에게 양분을 주기 위해 모두 한 곳에 모아놓았던 거였죠. 하연의 오니들은 이 혁은 뭐냐고 너도 코쿠시보님께서 부르신 거냐며 뭐 새롭게 하연이라도 될 녀석인가 싶었는데 그 순간 무이치로는 발의 호흡을 시원해 하연의 오니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연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무이치로와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무이치로는 코쿠시보에 대한 분노의 힘을 양분으로 엄청나게 강해진 상태였기에 압도적으로 그 오니들을 전부 베어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무이치로는 그 하얀의 오니들을 전부 쓰러뜨린 후 몸에 흡수를 시켰고 그 모습을 멀리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던 코쿠시보에게 한 걸음에 달려간 뒤 이제 상현의 오니가 어디 있는지 말해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탄지로가 무한열차가 아카자와 싸우는 바람에 분량을 무이치로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 버렸네요. 그래도 쿄요와 함께 탄지로가 아카자를 잡아낸 모습은 많은 분들이 좋아할 전개일 것 같아 만족을 합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